안녕하세요. 스위치 김입니다. 전장 설계자들을 위한 전기 노이즈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전장 설계자는 아니지만 수년간 옆에서 하는 일을 보아왔고 전기신호 충실도 관련 업무를 오랜 시간 수행한 회로 엔지니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전장 설계라는 표현에 대해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기계 설계 분야에서 전기 장치를 부착하고 배선하는 업무를 자신들의 업무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장 설계라는 용어는 현대화된 전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설계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전장 설계는 하네스 설계라고 단순히 접근하면 노이즈 문제 해결은 요원한 일이 되고 1등 설비되는 일도 요원해질 것입니다. 전장 설계라는 표현은 일렉트릭 시스템 디자인 또는 전기 시스템 설계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장 설계자는 전기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이즈에 관한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회로의 구성 요소와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그라운드에 대해서 다이브해 보겠습니다. 전기란 무엇일까요? 전기가 전류인가요? 아니면 전압인가요? 전기는 한자로 번개전 기운기입니다. 오른쪽에 번개치는 사진이 있습니다. 고대의 한자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번개칠 때 그 번개를 발생하게 하는 에너지를 전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전기는 전하의 존재로 발생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전기는 전하의 이동으로 발생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즉, 전기는 전하와 관련된 물리적 현상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무엇일까요? 전하는 전기장에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전기장은 무엇인가요? 전기장은 전하를 띤 물체가 공간상에서 다른 전하에 가하는 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간상의 지점 간의 전위의 기울기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전하가 있고 두 전하 간의 전기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는 전위의 기울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위란 무엇일까요? 전위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전기장에서 단위 전하가 갖게 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전기장 안에서 전하가 갖는 전위의 차이를 전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전하 Q에 의해서 전기장 E가 형성됩니다. 전기장 E에서 B 지점의 전위는 A 지점의 전위보다 높습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필요한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어떤 경로로 가든지 동일합니다. 즉, A와 B 간의 전압은 동일합니다. 전압은 회로 안에서 두 지점 간의 전위 차이며 전하가 흐르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전하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으로 도체, 이온, 플라즈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체에서 흐르는 전류가 익숙합니다. 전류의 흐름과 관련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해야 하는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전류가 도선에서 흐르면 도선의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녹색 도선의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빨간색 회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법칙은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법칙입니다. 이것은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을 발생시킨다는 법칙입니다. 오른쪽에는 위쪽에서 지면을 뚫고 나오고 아래쪽에서 지면으로 들어가는 코일을 보여줍니다.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 화살표처럼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전류를 갑자기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성된 자기장이 사라질 것입니다. 즉, 자기장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변화는 코일의 전류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흡사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전자기장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경우 서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 그림을 보면 코일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흐를 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하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인접 도선의 전류가 유도되어 전류계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장의 변동이 파동으로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을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선 슬라이드들에서 전기, 전하, 전위, 전류 그리고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전자기파는 전자기장의 변동인데 전자기장이 형성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코일 도선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을 보여줍니다. 자기장이 도체를 감싸는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두 전하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을 보여줍니다. 두 전하를 지면을 뚫고 지나가는 도선과 지면을 뚫고 나오는 도선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전기장도 도체 주변에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장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도체 주변의 절연체 특성입니다. 전기장의 경우 유전율 2가 중요하고 자기장의 경우 투자율 6가 중요합니다. 왼쪽 위 그림은 두 개의 도체를 보여줍니다. 두 도체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두 도체의 전류는 반대 방향을 향할 것입니다. 전류가 검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면 파산색으로 회전하는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빨간색 화살표처럼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자기장으로 보면 회전 방향이 반대이므로 도체와 먼 곳에서 자기장은 서로 상쇄되어 없다시피 하고 도체 가운데서 제일 큰 자기장이 전류의 흐름과 직각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검은 화살표는 두 도체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 가운데 그림을 단순화한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류의 방향과 각각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전류와 전기장과 자기장의 벡터만 표시하면 오른쪽 하단과 같이 표시됩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류가 변하면 전기장과 자기장도 같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자파라고 하며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Z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 또는 전자파가 진행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Y는 전기장, X는 자기장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벡터로 표시된 E와 B는 표기가 거꾸로 잘못되었습니다. 오류 정정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이 전류가 파이프에 물 흐르듯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초중고 시절 전류를 배울 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유튜브 동영상이 많은 것도 오해를 하게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좌측에 배터리가 있고 우측에 꼬마 전구가 있습니다.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배터리에 있던 전하가 나와서 그 전하가 전구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터리에서 발생된 전자기파가 꼬마 전구에 도달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왼쪽 하단을 보면 두 개의 회색 도체가 있고 그 안에서 전하들이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하는 전하들 때문에 전기장이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배터리 근처의 전하는 배터리 근처에서 진동을 하고 실제로 배터리 쪽에서 꼬마 전구 쪽으로 이동한 것은 전자기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모두 네 가지라고 합니다. 중력, 양력, 전자기력, 그리고 강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힘은 중력과 전자기력일 것입니다. 중력은 힘을 결정하는 변수가 질량과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전자기력은 전하가 힘을 결정합니다. 중력은 모든 입자계에 힘이 작용하고 전자기력은
대전된 입자에만 작용합니다. 따라서 대전되지 않은 입자는 전자기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력과 전자기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같은 입자의 크기에서 전자기력이 압도적으로 중력보다 큽니다. 따라서 전자기력을 논할 때 중력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 전자기파의 이동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 배터리가 하나 있고 배터리 위 1m 지점에 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전구를 케이블과 스위치로 연결합니다. 케이블은 반광년만큼의 길이를 진행한 다음 1m 정도 올라가서 다시 반광년의 길이를 돌아와 전구에 연결됩니다. 사진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얼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전구에 불이 켜질까요? 영상 재생을 포즈를 하시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D 10분의 1초입니다. 배터리에서 출발한 전자기파는 1m 거리에 있는 전구의 광속분의 1초 만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의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란 전하의 움직임에 의한 물리적 현상입니다. 전류란 전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도체를 통한 전자 또는 전하 운반체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전자의 이동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순수한 전자의 이동 속도는 초당 약 1mm입니다. 전자의 이동 속도 자체는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느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호의 전파 속도는 초당 약 3 곱하기 10의 8승미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호의 속도가 전자의 이동 속도가 아니라 전자기파의 속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 흐름의 경로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사실 전자파가 진행하는 도파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장 설계자나 회로 설계자가 회로를 설계할 때 전자기파는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기장이 전류와 동이상이고 전기장은 전압과 동이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이상이 아닐 경우라면 회로 설계의 전자파에 의한 효과를 반영하여야만 합니다. 두 개의 전송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가 매우 짧고 다른 하나는 깁니다. 길다 짧다의 기준은 전송선을 통해 전파될 신호의 파장이 됩니다. 도체가 신호의 파장에 비해 매우 짧을 경우 도체는 저항 성분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체의 길이가 파장의 20분의 1보다 길면 도체의 저항 성분뿐만 아니라 리액턴스 성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어떤 신호의 한 파장을 보여줍니다. 도체가 매우 짧으면 도체에 관찰되는 신호는 동이상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러나 도체가 길면 도체의 위치에 따라 신호의 위상이 다르게 관찰됩니다. 즉 신호가 동이상이 아니게 됩니다. 전자기장은 공간을 통해 이동하지 않습니다. 전자기장은 어떤 공간에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커지거나 작아질 뿐입니다. 전자기장은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고 흐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응의 지연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전파 시간입니다. 이동하는 주체는 에너지입니다. K입을 바깥 절연체 환경이 공기라고 가정할 경우 60Hz의 주파수는 5000km의 파장을 갖습니다. 전장 케이블 수미터 혹은 수십 미터는 5000km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전자기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모터 구동 시 사용되는 PWM 신호가 100kHz라면 파장은 3km가 됩니다. 이 경우도 파장이 매우 길어 전자기파를 고려할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각종 컨트롤러 보드에서 발생되는 100MHz 신호는 파장이 3m입니다. 이제 웬만큼 케이블이 짧지 않으면 동이상이 아닌 경우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전자기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이즈 문제로 골치 아프게 될 수도 있습니다.